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배 컨설팅 팀장을 맡고 있는 구영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클라우드로 현재 많은 산업군들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통신사 고객을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내부 인프라 서비스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은 아마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실무자, 운영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세션을 통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또 나아가서는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참고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지켜야 될 법률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감독 규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률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어떤 법률, 저희가 속칭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컴퓨팅 및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률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이드들도 다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클라우드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법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률만 아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가 다 됐을까요?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다음 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부분입니다. 이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 주요 요구사항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증 및 근한 관리, 이 접근 통제, 암호화, 이제 운영 관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에자일일 겁니다. 에질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학습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장점인 동시에 이 보안 입장에서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모 카드사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했는데, 이 카드사가 한 달에 보통 신규 서비스가 한 30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담당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서비스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클라우드도 보통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자에서 많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 통제 영역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로 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몇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에 대한 관리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이게 산업별 어떤 법률을 적용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 기업에서는 완벽한 이게 규제는 없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규제 준수를 다 시키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운영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준수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분야로 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금융 분야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보안 인증제 자체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안 인증제가 한 109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부문 추가 보호 조치 항목이 한 32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 이 항목을 모두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보호 조치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취약점을 준수를 해야 된다. 또는 합동 비상 대응 운영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12시 반에 있었던 금융부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대응 가이드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출구 전략 이 부분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AWS는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 고민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수탁에 대한 기준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을 다 준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부 부분은 또 민간 어떤 클라우드도 이용이 가능한데 단지 이제 어떤 민감 정보라든지 PI 이런 대상은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G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 법적 준수 사항과 다 매핑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보안은 보통 조직과 정책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온프리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은 조직과 정책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프리미스 환경의 조직 정책,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진 않는지 한번 좀 되짚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사용 주체별 보안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그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이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이용자의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관점에서 어떤 요건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실 때 크게 한 4가지 단계를 거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환경을 분석하시고, 두 번째가 도입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분석 설계, 그리고 서비스 이관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크게 3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조직에 대한 재구성, 그리고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수립되었는지, 또 한 가지가 이 계약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체결이 되었는지, 이 3가지를 보통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개발자에서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운영 담당자, 보안 담당자, 이 3분이 이제 따로 노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보안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비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오픈되고 클로즈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 가금이 계속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개정,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영된 정책 지침 절차가 있는지, 이 부분을 옮기실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온프리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은 이 아키텍처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구성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계약 관리입니다. 이 AWS는 이제 고객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AWS가 책임지는 부분이 이제 명확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떤 서비스에 대한 표준 계약서가 나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계약 서비스를 좀 명확하게 체결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CSP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가 보니까 특히 AW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을 우리가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능들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 어떤 특수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 운영 관점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가상 회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운영 이슈, 그리고 가상 자원 관리든 클라우드 환경 특성에 대한 이제 보안 조치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가 아마 잘 지켜지고 있다면 안전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고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사고는 항상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대처할 만한 절차, 대응 조직, 훈련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만들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좀 되짚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항들을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법적 중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AWS가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7001, 27017, 27018,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는 아닌데 이에 준수하는 MTCS라는 인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준수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기준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개발 시라든지 운영 시에 어떤 주요 보안 요구사항을 다 준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래도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클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AWS처럼 이렇게 많은 어떤 준수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책임은 대부분이 이제 고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보안에 대한 기능을 AWS가 물론 잘해주겠지만 우리 고객들도 자체적으로 다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WS라든지 이런 CSP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떤 기준,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크게 보안 이슈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탑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고 사례라든지 가트너, NIST에서 얘기하는 것들로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 내부자에 대한 관리 실수, 사용자 인증과 접근 제어, 데이터 손실 및 유출, 그리고 이제 취약점 관리 크게 4개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가시면 운영하실 건데 우리 그룹군에서 선도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킬 것 같습니다. 보통 협의체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또 많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마 이 부분이 실제로 운영하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부자 관리 실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자 관리 실수, 운영하는 고객의 실수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그게 모두 내부자 관리 실수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이제 내부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일어났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이 정책에 대한 관리 미흡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운영자의 이해도 부족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절차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식별 체계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인식에 대한 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무 환경은 온프레미스 업무 환경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도 이 클라우드에 맞는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교육 체계도 만드셔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사용자 인증과 접근 제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온프레미스 환경과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사용자 계정 정보 유출,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유명 배우의 그 엄밀한 사진이 유출된 부분이 이제 계정 정보가 유출된 부분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에 대한 어떤 권한 관리 미흡,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설정 미흡도로
미흡에 의해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고의 핵심은 인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운영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큰 중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인력을 좀 스카우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손실 및 유출 부분입니다. AWS는 이제 데이터 손실이 99.999999%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S3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손실 및 유출됐을 때는 이제 다 같이 곤란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책임 소재를 또 따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의 어떤 경로로 유출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금융권에서 필수 사항인데 중단 시 출구 전략. 아마 AWS는 좀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의 좀 키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이 네 번째가 이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OS를 이제 보통 쓰시게 되죠. 그리고 이 OS에 대한 어떤 취약점, 가상 네트워크 취약점, 설정 미흡,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의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이 개발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분들은 개발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SP도 해주시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중고성에 대한 안랩에 대응할 수 있는 안랩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랩과 AWS의 이제 어떤 협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제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간제, 세 번째가 솔루션 구축, 네 번째가 이제 보안 가이드 작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컴플라이언스 퀴즈에 대한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받으셨던 이 컨설팅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AWS 파트너 교육 통칭 PCC라고 진행하는데요. 이 교육을 저희가 수행을 한 후에 AWS 고객 대상으로 특화된 컨설팅을 이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컨설팅인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간제 부분입니다. 이 보안 간제 부분은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AWS 보안 간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간제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보안 솔루션 구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WS가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문제가 이제 산업군별 어떤 특성에 있어 가지고 약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어떤 아키텍팅 구현을 요구하시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즈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안랩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구축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금융 기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 보안 백서를 제가 이제 AWS 코리아와 협업하여 이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나 7월 초 정도 되면 제가 작성해서 전체적인 금융권 기업 대상으로 공표를 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키텍팅 서비스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원격 보안 간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 아키텍트에는 이제 레가시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버전 통합 구축이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 통합 구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큐리티 컨설팅 부분은 보안 인증 획득이라든지 어떤 특화 컨설팅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제 같은 경우는 다수의 단연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고품질의 원격 보안 간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랩은 이 AWS 이용 고객에 의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키텍트 서비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아키텍트를 이제 구축할 때, 구성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면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안랩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 규제 대응을 위해서 클라우드 컨설팅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어떤 기술적인 보안을 위한 이 SI 구축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운영 관리 체계로서 보안 간제 사업자 역할로 우리 안랩은 위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이제 더 나아간 이 프레임워크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여기 자리에서는 발표를 드리지 않고요. 아마 다른 자리에서 좀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통제를 규제에 대한 관리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클라우드 컨설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셈, 안랩의 이제 컨설팅 방문론입니다. 이 기반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방문을 설계를 했고요. 크게 이 네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통칭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를 C3 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PDCA, 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이어그나스틱에 대한 부분,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어슈런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서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 오늘 이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T에 대한 부분입니다. AWS와 저희가 파트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 첫 번째가 레디니스 체크 앤 리커멘데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안 진단과 개선을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이 크게 세계 영역 17개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제 컨설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27,000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7,000을 인정을 받으시거나 또는 ISMS 인정을 받으실 때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이제 공수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픽 어세스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WS에서 선정한 이제 5개의 핵심 테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어 5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계정에 대한 부분, 로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제 사고 대응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이 서비스에 대한 특이한 사항은 yes, no로 판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컨설팅할 때 yes, no 파셜로 판별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판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부터 시작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크리스트별 우리의 수준 단계가 어느 점 와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랩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버전스 보안 아키텍처 구현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보안 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보안 간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총 2016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수
우량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어떤 보안 관리의 최적화 대응이라든지 실시간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그리고 보안 책임 모델 기반 어떤 매니지 서비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고가 나셨을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해 드린 데는 아마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안랩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와 이용에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전하시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정책 설정에 활용하시거나 어떤 규제 준수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충족 부분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에 대한 어떤 니즈를 충족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보안 영역에 대한 어떤 보안 솔루션을 도출한다든지 또는 특화된 보안 솔루션 도출, 그리고 이제 솔루션별의 아레나 설정으로 어떤 비용 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요구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가시성 확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 운영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이제 가상 환경에 최적화된 어떤 보안 관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유된 정보 전환에 이 가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사고 대응, 이전별 사고 대응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절차 준수의 중거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안랩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의 위협이 우리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S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이루시고 이 보안은 안랩에 맡기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질문사항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